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으로 가는 길 슈리쌤입니다. 기출분석 특강 제2회 실기 3부 63번부터 80번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63번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새로운 습관을 갖도록 도와준다. 2번 여가 활동을 침상에서 하게 한다. 3번 가구를 바꾸어 기분 전환을 돕는다. 4번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5번 할 수 있는 일을 서서히 줄여 대신해 준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대상자는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자꾸 자극으로 주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사람도 익숙한 사람이 좋고요. 생활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책도 늘 가던 길로 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불안감을 좀 감소시켜 주는 게 문제 행동들이 적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4번 정답이고요. 1번 새로운 습관을 갖도록 도와준다. 아니요. 이제까지 갔던 습관들을 유지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2번 여가 활동을 침상에서 하게 한다? 아니죠. 활동이 가능하신 어르신이라면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돕는 게 좋겠죠. 그 신체 상황에 맞게 여가 활동을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구를 바꾸어 기분 전환을 돕는다? 아니죠. 아까 익숙한 게 좋다, 쓰던 게 좋다 그랬죠. 가구 바꾸지 않습니다. 5번 할 수 있는 일을 서서히 줄여 대신해 준다. 틀렸죠? 이건 치매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실 수 있게 잔존 능력을 최대한 살려주시는 거, 끌어올려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문제 64번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질문을 못 들은 척한다. 2번 시설의 규칙을 설명한다. 3번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 4번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 집중하게 한다. 5번 가족을 기다릴 수 있도록 문 앞에 의자를 놓아준다. 정답은 3번입니다. 치매 어르신을 돌볼 때는요, 돌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관심 돌리기 요법이에요. 어르신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는 질문을 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잘 못 돌보시는 분이에요. 왜냐고 묻지 않는다. 그리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어르신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3번처럼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관심 돌리기를 했죠. 게다가 나가자고 했잖아요. 집에 언제 가요? 하는 거는 나가자, 가자 이런 거잖아요. 그 뜻을 꺾지도 않았죠. 나가긴 나가는데 꽃 보러 나가자. 너무 지혜롭네요. 3번 정답이고요. 1번 질문을 못 들은 척한다. 이거는 정서적 학대와도 같죠. 안 되고요. 2번 시설의 규칙을 설명한다. 인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겠죠. 틀렸고요. 4번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 집중하게 한다. 자, 복잡한 일거리는요. 집중 못하세요. 간단한 소일거리를 제공해서 관심을 돌리는 건 좋겠지만 이 복잡한이 틀렸습니다. 5번 가족을 기다릴 수 있도록 문 앞에 의자를 놓아주면요. 왜 문을 안 열어주냐고 막 욕하고 그러시거든요. 이거는 틀렸습니다. 더 나가고 싶겠죠? 정답 3번입니다. 문제 65번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회가 있는 대상자는 섭취 열량을 줄인다. 2번 특정 음식을 좋아하면 계속 그 음식을 준다. 3번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히 준다. 4번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5번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치매 대상자는요, 말기가 되면 음식을 섭취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씹는 방법, 그다음 삼키는 방법도 잊어서 연하곤란이 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5번처럼 치매 말기가 되면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주셔서 요 삼킬 때 연하곤란으로 인해 사례가 들린다든지 이런 걸 좀 방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5번 정답이고요. 1번 배회가 있는 대상자는 배회를 하니까 열량 소모가 많겠죠. 따라서 섭취 열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려주셔야 됩니다. 2번 특정 음식을 좋아하면 계속 그 음식을 주면 편식하는 거죠. 영양소가 한쪽으로 치중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3번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히 주면 살찌겠죠. 비만이 되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4번 손잡이가 작고 그러면 손잡이를 잘 못 잡겠죠. 작아서 가벼운 숟가락을 안 됩니다. 좀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해서 내가 지금 숟가락 들었어 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문제 66번. 밤에 숙면할 수 있도록 낮에 졸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실내를 어둡게 한다. 2번 침대로 가서 눕게 한다. 3번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 4번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준다. 5번 어깨를 흔들며 큰 소리로 깨운다.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 낮에 계속 졸고 있잖아요. 그러면 졸면서 자면서 졸면서 자면서 이러는 거기 때문에 밤에 안 주무세요. 그래서 4번처럼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서 깨워주셔야 됩니다. 안 주무실 수 있게. 가능하면 어르신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대화를 나눠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1번 실내를 어둡게 하면요. 더 잘 주무시겠죠? 안 되고요. 2번 침대로 가서 눕게 하면 편안히 주무시겠죠? 낮에? 안 됩니다. 3번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면 자장가 같겠죠? 안 됩니다. 5번 어깨를 흔들며 큰 소리로 깨운다. 우리가 소통을 할 때 큰 소리를 한다 그러면 다 틀린 거예요. 요거는 이제 화내는 것 같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말하는 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정답 4번입니다. 문제 67번. 집안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방을 바꾸어 준다. 2번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번 집안 조명을 어둡게 한다. 4번 텔레비전을 크게 켜놓는다. 5번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어르신이 집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는요, 어르신이 왜 왔다 갔다 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 화장실이 가고 싶으신가? 그러면 화장실로 인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배가 고파서 그러신가? 그러면 배고픈 걸 해결해 주셔야죠. 아니면 심심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무료해서. 그러면 무언가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5번처럼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르신이 심심한 것도 달래주고 가족이 보고 싶은 마음도 좀 풀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정답이고요. 1번 방을 바꾸어 준다. 방 바꾸면 헷갈리시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행동이 심해지시죠? 틀렸습니다. 2번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환기를 하면 추워서 더 왔다리 갔다리 하시겠네요. 그쵸? 틀렸고요. 3번 집안 조명을 어둡게 하면요. 문제 행동이 더 심해지십니다. 4번 텔레비전을 크게 켜놓는다. 자, 큰 소리 나는 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68번. 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대상자가 내 밥에 농약을 넣었어. 죽을까봐 안 먹어. 요양보호사가 뭐라고 대처해야 할까요? 1번 누가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2번 그럼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3번 안 넣었으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4번 왜 농약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5번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거의 답이 정해져 있죠.
망상 중에서도 의심망상인데 밥에 독약을 넣었다 혹은 농약을 넣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망상이 있는 거죠. 그때 요양보호사는 뭐가 돼야 돼요? 기미상궁이 되셔야죠. 제가 먼저 맛보겠습니다. 괜찮네요, 어르신. 같이 먹어요. 그런 게 5번이죠.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요게 정답입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정답 5번입니다. 문제 69번. 목욕을 시키기 위해 치매 대상자의 옷을 벗기려 하자 거칠게 발버둥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혼자서 목욕하라고 말한다. 2번. 행동을 신속하게 제지한다. 3번. 목욕하기 싫은 이유를 물어본다. 4번. 여러 요양보호사와 함께 목욕을 시킨다. 5번.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사실 어르신이 이 정도까지 목욕을 싫어하고 발버둥을 치신다? 그러면 요양보호사의 행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르신이 아직 목욕할 준비가 안 됐는데 막 옷을 벗기지는 않았는지, 어르신과 나의 관계성이 너무 형성이 잘 안 돼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어르신이 지금 막 거칠게 발버둥 치면서 거부하고 계시잖아요. 이럴 때는 5번처럼 목욕을 강행하지 마시고 일단 중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조용한 방에서 진정을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르신, 우리 인형 목욕 시킬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목욕으로 유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번, 혼자서 목욕하세요. 이러면 학대죠. 2번, 행동을 신속하게 제지한다. 이거 못하게 막 발버둥 칠 때 죄인 취급하듯이 손을 막 잡고 묶어놓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3번, 목욕하기 싫은 이유를 물어본다. 왜 그러세요 도대체?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고 묻는 건 정답이 아니라고요. 4번, 여러 요양보호사와 함께 목욕을 시킨다. 역시 강제로 시키겠다는 거죠.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정답 5번입니다. 문제 70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다른 대상자의 사물함에서 옷을 꺼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요 라며 이끈다. 2번. 왜 남의 옷을 가져가세요 라며 소리친다. 3번. 옷은 내일 찾고 주무세요 라고 하며 조명을 끈다. 4번. 남의 옷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라며 옷을 정리한다. 5번. 자꾸 이러시면 독방으로 가셔야 해요 라며 단호하게 말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해질녘만 되면 이런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 일몰증후군이네요. 그쵸? 그럴 때 다른 대상자의 사물함에서 막 옷을 꺼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요양보호사는요. 1번처럼 어르신 옷을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라며 이끌어서 다른 곳으로 유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 뜻도 꺾지 않았죠? 옷 찾고 계신 거니까 1번이 좋고요. 2번, 왜 남의 옷을 가져가세요? 나무라시면 안 됩니다. 게다가 소리쳤잖아요. 큰 소리 무조건 틀린 거예요. 3번, 옷은 내일 찾고 주무세요 라고 하며 조명을 끈다. 욕먹기 딱 좋아요. 이러면 무조건 욕먹습니다. 요양보호사. 틀렸고요. 4번, 남의 옷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라고 꾸짖는 거죠. 되게 싫어하십니다. 틀렸고요. 5번, 자꾸 이러시면 독방으로 가셔야 돼요 하고 협박하시는 거죠. 요것도 안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문제 71번.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추운데 왜 옷을 벗으세요? 2번. 이러시면 참 당황스러워요. 3번.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4번.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5번. 지금 저에게 성희롱하는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어르신이 지금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요양보호사는요. 인식을 좀 바꾸셔야 돼요. 어머 왜 저래?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디가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는지 이렇게 의심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같이 바지가 불편하신가 봐요 하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3번이 정답이에요. 1번,
추운데 왜 옷을 벗으세요? 왜 그러냐라고 하지 마시라 그랬죠. 2번, 이러시면 참 제가 당황스러워요. 그래도 어르신 상관없으시겠죠? 지금 내가 신체가 불편한데 뭐. 그래서 틀렸고. 4번,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라고 나무라셔도 안 되고요. 5번, 지금 저에게 성희롱 하는 거예요. 성희롱을 먼저 생각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정답 3번입니다. 문제 72번.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짱을 끼고 앉는다. 2번, 손가락으로 지적한다. 3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 4번, 대화 중간에 긴 침묵을 갖는다. 5번,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정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는 거는요. 나는 당신한테 관심이 있어요. 나도 좀 듣고 싶어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정답입니다. 1번, 팔짱을 끼고 앉으면 조금 보기 불편하죠. 안 되고요. 2번, 손가락으로 지적하면 기분 나빠요. 3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는 건요. 잘 듣지 않고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틀렸고요. 4번, 대화 중간에 긴 침묵을 가지면 어색하기 그지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문제 73번. 다음 상황에서 나 전달법을 적용한 반응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 어르신, 요즘 계속 누워만 계시니 오늘은 저와 산책하러 나가요. 대상자. 누워서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나가기 귀찮아. 그냥 누워있을래. 요양보호사의 반응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네, 그러면 다음에 나가요. 2번,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 큰일 나요. 3번, 무슨 일 있으세요? 많이 우울하세요? 4번,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5번, 저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누워있고 싶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나 전달법은요. 나는 하고 주어로 시작하는 거죠. 어떨 때 상대방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야 될 때요.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비난을 빼고 그대로 사실만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해 주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내가 느끼는 현재의 감정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 앞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바람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을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뭘 빼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쓴 게 4번이죠. 어르신이 누워만 계시니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내가 느끼는 감정에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나전달법이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74번. 청각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고음의 큰 소리로 말한다. 2번. 빠른 속도로 반복하여 말한다. 3번. 친근하게 느끼도록 반말로 말한다. 4번. 대상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한다. 5번.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청각 기능이 저하된 난청 대상자는요. 귀가 안 들린다고 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사소통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무조건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입모양을 보면서 말의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5번처럼 밝은 장소에서 입을 볼 수 있게, 그리고 입을 보셔야 되니까 입은 크게 벌리면서 말하셔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1번, 고음의 큰 소리로 말한다. 다 틀렸네요. 어르신들은 고음을 소음으로 듣습니다. 불편한 소리로 들어요. 그래서 중저음에 적당한 소리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2번, 빠른 속도로
자, 이해를 잘 못하시면 빠른 속도로 말하면 안 돼요. 귀가 안 들리니까 이해를 잘 못하실 테니 천천히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요. 다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시고 반복해서 이해하실 때까지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번, 친근하게 느끼도록 반말로 말한다. 안 되죠. 어르신한테는 예를 갖춰서 정중하게 존댓말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대상자의 귀에 대고 말하나요? 안 됩니다. 아무리 안 들려도 정면에서 입모양이 보이게 말씀하셔야 되고 속삭이듯 말하면 안 되겠죠? 적절한 크기로 말씀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문제 75번.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한다. 2번.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3번. 대상자를 만나면 말보다 신체 접촉을 먼저 한다. 4번. 이쪽 저쪽 등의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5번. 대상자와 마주보고 눈짓으로 신호를 주며 대화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시각장애 대상자는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이런 말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한 번 보는 게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는 건데 그 한 번 보는 걸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처럼 한 번 보지는 못하지만 느끼도록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면 100번 듣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 만져보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1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누구 중심?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방향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3번, 대상자를 만나면요. 안 보이시기 때문에 신체 접촉을 먼저 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신체 접촉보다 뭐를? 말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신체 접촉 먼저 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4번, 이쪽 저쪽 등의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시면 눈 감고 이쪽 저쪽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따라서 이런 지시대명사는 사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사물의 명칭, 명사를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5번, 대상자와 마주보고 눈짓으로 신호를 주며 대화를 한대요. 시각장애라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눈짓으로 신호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76번.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2번. 대상자의 미래 계획을 함께 세운다. 3번. 대중매체에 나오는 신조어를 사용한다. 4번. 장소, 날짜, 시간에 대해 자주 인식시킨다. 5번.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요거는 진압력이 뭔지만 알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였네요. 진압력이라는 것은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진압력이에요. 이렇게 외우시는 거죠. 시장 사람이 지나가요. 시장에 사람이 지나가요. 진압력이라는 건 시간, 장소, 사람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애가 생긴 거죠. 시간을 잘 몰라.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몇 시인지,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르고 여기가 어딘지 장소 개념이 없고 주변 사람들을 못 알아보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까지도 못 알아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분들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는요. 자꾸만 시간을 알려주시고 장소도 이야기해 주시고 날짜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도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주의사항은 좀 붙여놓고 이런 게 좋습니다. 2번, 대상자의 미래 계획을 함께 세운다. 자, 미래 계획은요, 가족끼리, 좀 친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세우는 게 좋겠죠. 틀렸고. 3번, 대중매체에 나오는 신조어를 사용한다. 자, 지금 단어도 깜빡깜빡 하실 터인데 신조어까지 알려드리는 거 무리가 있겠죠. 5번,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별명을 사용하시면
지금 내 이름도 헷갈리는데 별명을 사용하면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77번. 대상자가 떡을 먹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잡고 괴로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림을 보고 정답을 골라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떡이 음식물이 목에 걸려가지고 숨쉬기가 곤란한 상황인데 의식은 있죠. 이럴 경우에는 하임리히법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임리히법은요, 이렇게 사람이 뒤에 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3번이나 4번은 틀렸네요. 뒤에 서서 어디를? 요 배꼽과 명치 사이 부분을 힘있게 후 상방으로 밀어 올려서 이 걸린 떡이 튀어나오게끔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78번. 손목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냉찜질을 한다. 2번 손목을 움직여 보게 한다. 3번 튀어나온 뼈를 눌러준다. 4번 구부러진 손목 관절은 펴준다. 5번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손목이 골절되면요, 붓고 열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동통이 심해질 거고요. 열을 좀 식히기 위해서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번 정답이에요. 2번, 손목을 움직여 보게 한다. 자, 골절이 됐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한다는 건 틀린 거예요. 3번, 튀어나온 뼈는요, 직접적으로 압박하지 않습니다. 2차 손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4번, 구부러진 손목 관절 펴주면 안 되겠죠. 움직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5번,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하면요, 피가 그쪽으로 쏠려서 더 붓습니다. 그래서 심장보다 높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문제 79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분당 6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번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개방한다. 3번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4번 대상자의 가슴이 약 2cm 눌릴 수 있게 살짝 압박한다. 5번 반응 확인, 가슴 압박, 도움 요청, 기도 유지 순으로 실시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는요,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하셔야 됩니다. 체중을 실어서 하는 거죠. 1번부터 볼게요. 분당 6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하면 너무 늦습니다. 몇 회?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하시면 되고요. 2번,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개방하는 게 아니고요.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턱을 들어 올려서 기도를 개방하는 거죠. 4번, 대상자의 가슴이 약 2cm, 이건 뭐 효과가 없다고 봐야겠죠. 한 5cm 정도 눌릴 수 있게 압박을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5번, 반응 확인, 가슴 압박, 도움 요청, 기도 유지순 아니죠. 기억나시나요? 반도가 기도하는 인상을 받았다. 요거 외우시는 건데, 반도가, 반도니까 도움 요청하시고, 가슴 압박하시고, 반도가 기도하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유지고, 인상을 받았다니까 인공호흡, 상태 확인, 요 순서죠. 기억해 두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문제 80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왼쪽 빗장뼈 밑과 오른쪽 중간 겨드랑선에 패드를 붙인다. 2번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켠다.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인공호흡을 한다. 4번 제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5번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할 때 먼저 전원부터 켜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패드 부착하셔야 되고 그리고 심장 리듬을 분석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죠? 제세동이 필요하면 전기 충격 주셔야죠. 전원 켜고 패드 부착하고 리듬 분석하고 제세동을 실시한다. 자, 그런데 심장 리듬 분석할 때랑 제세동 할 때 대상자의 몸에서 떨어지셔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리듬 분석이 끝났는데 제세동이 필요한 사람이다. 전기 충격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계가 자체적으로 충전을 합니다. 이 충전을 할 때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바로 가슴 압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4번 제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되셨죠? 1번 보시면 왼쪽 빗장뼈 밑, 오른쪽 중간 겨드랑선 여기다 패드를 붙이는 거 아니죠? 뭐 요 정도는 이제 완벽히 알고 계시죠? 오세 왼겨죠. 어서 오세요. 이게 웬일인겨 하고 외우시라고 했고요. 오른쪽 쇄골 아래, 즉 빗장뼈 아래, 왼쪽 겨드랑이선. 그러니까 방향 다 틀렸네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켜는 게 아니죠. 전원부터 켜고 패드를 붙이라고 했죠.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한테서 떨어지셔야 된다 그랬죠? 인공호흡 하시면 안 됩니다. 5번 충격이 전달된 즉시 자 전기 충격 줬어요. 그리고 나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확인할 게 아니고요. 이제 전기 충격만 준 거예요. 그러면 즉시 뭐를 해야 돼요? 가슴 압박을 해서 대상자의 심장이 원래대로 뛰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정답 4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출분석 2회를 모두 끝냈는데요. 좀 쉬우셨나요? 1회, 2회를 분석을 해보면요. 같은 문항이 굉장히 많은데 보기들이 좀 달라요. 비슷비슷하게 출제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공부하시는 거, 이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1회를 시험 보셨던 선생님들도 2회를 시험으로 보셨던 선생님들도 본인 시험은 다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시험 끝나고 쉬웠어요 하면서 나오기를 바라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강의를 올렸을 때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우리 모두 열공!